안녕하세요. 부동산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이번 우리 C잘부 특강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위주로 특강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최단시간 안에 중요한 부분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이 이제 듣다 보면은 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역학원에 가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그 기존에 우리 보던 시스템하고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양해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음성 위주로 들으시면서 제가 그 가급적 판서는 많이 안 하고 그 내용들 보시라고 프린터에 자료에 잘 써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부 강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시겠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있으시나요? 저 처음 보신 분 있을까요? 처음 보신 몇 분이나 돼요? 처음 오신 분 더 많네. 기존에 수업은 들었던 거죠? 다 동영상이라도. 그러면 이제 다른 데 진행 없겠네. 그죠? 자, 그럼 오늘 6시까지가 목표인데 6시 전에 한 5시 반까지 땡겨서 가볼 건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는 끝낼게요. 4시까지는 못 끝내. 절대 못 끝내니까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최대한 끝내서 그렇게 가고, 그리고 오늘은 진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개로 나눠졌거든요, 책이. 첫 장 한번 넘겨보세요. 첫 장 넘기면 1페이지는 그 내용 써 있는 거고, 2페이지가 오늘 하는 게 국토개입법, 건축법, 농지법, 그래서 3개 법인데, 다음 주에 할 거는 이제 개발법, 정비법, 그리고 개발법, 정비법, 주택법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3페이지 보시면 일단 공법 40문제 나오는데 40문제 틀이라고 하는 게 6개에서 한 7문제는 틀이라고 내요. 그럼 만일 맞추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34개. 그러면 이제 그 수석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87.5, 뭐 예를 들어서 90점 못 넘어요, 거의. 그래서 그 정도 선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버리고 맞출 수 있는 거가 예를 들어서 26문제 나온다 그러면 그 나오는 파트만 위주로 달달해도 그래도 꽈락에서 60점 나올 거니까 그거 위주로 하려고 만든 거야. 그래서 3페이지 거기 국토개입법 보시면 그 1번부터 11번까지 제가 써놨을 거야. 써놓은 거 중에 그 1번에 광역도시, 제일 먼저 81번으로 나오는 게 광역도시계획인데, 광역도시계획이 나오거나 아니면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용어정이 나오거나 특이한 거 나오거나 했는데, 재작년까지는 계속 광역도시계 기본계획이 나오다가 작년에 뭐 용어정이 갑자기 팍 튀어나왔었거든요. 출제해서 마음이니까. 그래서 일단 1번, 81번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광역도시계획하고 기본계획, 두 번째가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세 번째가 용도지역 정의 행위제한에서 일단 제일 많이 나왔던 게 특례가 제일 많이 나왔어. 둘 이상 걸치는 경우 계산 문제 맨날 나오다가 개정이 되고 나서 2년 동안 쉬어서 이제 나올 때 됐고, 그리고 용도지역 지정 특례에서 결정 지정 특례랑 결정고시 특례, 그리고 행위제한 관련된 거 그거 위주로만 일단 보면 일단은 앞부분에서 맞출 수 있는 거 거기 전부일 거야. 그리고 용도지구 무조건 4번에 한 문제 나오는데, 용도지구는 제일 많이 나왔던 게 행위제한이었어요. 원칙이 조례로 정하는데 개별적으로 정하는 거 5개 우리 외웠었잖아요. 그죠? 그거 나오는 거나 아니면 이제 용어 정리 물어보거나 특례 물어보는 거. 그리고 이제 5번이 기반인설의 종류에서 작년에 나왔던 건 종류가 나왔죠. 기반인설 종류가 53가지 중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보건위생설이 아닌 거 골라라, 뭐 유통공설이 아닌 거 골라라, 그런 유형으로 한번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반인설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 그놈보다는 장기 미집행시설 문제가 한 번도 안 빼고 매년 나왔기 때문에 매시험군은 무조건 공부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새로 개정된 게 지방의회 권고에 따른 해제 규정이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지문으로라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6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무조건 한 문제 나오죠. 근데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된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나올 건데, 지지난 몇 주죠? 4주 전인가? 4주 전에,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그 감정평가사 시험 봤을 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나왔어요. 나왔다는 얘기, 그 출제안 들어가면 얘 100% 또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대상지역을 냈거든요. 정의랑.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우리 시험에도 나올 거니까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구역의 정의가 뜻이 뭐냐면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서 기능을 다시 올린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올린다는 얘기는 처음으로 개발하는 지역이에요. 다시 개발하는 재개발 구역이야. 재개발 구역이야. 절대 신도시 개발 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로에 재생사업과 관련된 거지 절대 신도시 개발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음 중 뭐 입지 규제 최소구역의 대상 지역이 아닌 것은 골라라. 그럼 답이 뭐야? 신도시 개발 구역이에요. 재개발 구역이나 뭐 이런 지역이 재생사업하는 지역이 주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7번에 개발행위라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인데 얘는 이제 부분 전체적으로 막 내는 문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책에도 머릿속에 꼭 넣고 가면 되고 제일 많이 나왔던 게 허가 제한. 글씨 진하게 해놓은 거. 그리고 기반인서 부담구역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보다는 더 잘 나오니까 기반인서 부담구역에서 외울 거 10개 제가 써놨으니까 그 10개 외우고 합니다. 그리고 8번, 9번, 10번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인데 두 문제 나오는데 일단은 지정권자 개정되면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허가 기준 면적하고 의무기간이 이번에 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의무기간은 지문에서라도 낼 겁니다. 그래서 주택 몇 년으로 바뀌었지? 2년, 3년 아니라. 예. 그래서 3년짜리가 없어졌으니까 아마 3년짜리로 내는 게 아마 답일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리고 이제 10번에 이행강제금하고 의무기간 선매 절차 중에서 선매는 잘 나오진 않으니까 우리는 잘 나오는 거 찍어서 할 거니까 선매는 빼버릴게요. 예. 그리고 보칙에서 만약에 나오면 타인 토지 출입하고 행정심판 요거 청문 요 셋 중에 하나가 돌아가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게 국토개법 그 1번부터 11번에 이제 뒤에서 하나씩 나올 거야. 그리고 맨 밑에 가면 건축법 있죠? 개발법 정비법은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예. 그래서 건축법은 거기 맨 밑에 1번 용어 정리부터 그 9번에 건축협정제도는 이번에 감정평가사에서 정의 형태 묻는 문제만 나왔고 걔가 뭐냐라는 건 되진 않았어요. 일단 신설이 되니까 언급은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관련된 것까지 그리고 뒤로 넘기면 용어 정의에서 건축 기타 규정에서 거기 박스에 있는 것들 위주로만 총정리할 때 한 번씩 보고 가면 될 것 같아. 건축법은 유일하게 다 맞출 수 있고 그 밑에 주택법은 주택거래 신고랑 주택공용개발지구 빠지고 국민주택채권 빠지고 했기 때문에 그 출제 가능한 게 딱 나오던 데서 또 나올 것 같아요. 예.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출제 범위가 줄었기 때문에 구속에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1번부터 5번에 하자보수 보증금하고 관리 파트가 작년도 안 났고 재작년도 안 났고 재재작년도 안 났고 재재작년도 안 났어요. 관리 파트가 한 번도 안 났거든 최근에.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하자보수 관련된 거랑 관리 파트 주택거래 신고가 빠졌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져 버린 거지. 예. 그리고 이제 농지법에서는 무조건 1번은 봐야 됩니다. 1번. 농지 소유 누가 할 거냐? 경자유전의 원칙인데 예외. 그리고 농취증하고 농지 처분 사유에 해당됐을 때 매수 청구랑 이행강제금. 그리고 이용 파트 나오면 무조건 이제 대리경작 제도하고 그 임대차. 그리고 3번에 농업진흥지역. 그리고 농지 처분했을 때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나서 취소 사유 해가지고 그 4페이지까지 있는 내용들 갖고만 이제 정리할게 이제 뒷페이지 하나씩 나올 거예요. 그리고 5페이지는 제가 수업할 때 중간에 따라하세요 막 했던 거 있죠. 그것만 농담으로 했던 거 다 정리 한번 해본 거니까 심심할 때 읽으면 기억은 날 거야. 기억 옛날에 뭐 1, 2, 뭐 너 6, 4접 했었잖아. 그거 한 번씩 다 정리해 놓은 건데 기존에 수업을 안 들었던 사람은 의미가 없으니까 보지 마시고 예? 처음 보는 사람들 보면 이게 뭐라는 거야. 이거 하다가 시간 다 가요. 처음 하신 분은 보지 마시고 기억만 하시는 분들은 좀 보시면 돼. 자, 6페이지부터 갑니다. 여기 이제부터 진도 들어야지. 거기 시잘보 1번부터 갑니다. 6페이지 거기 광역도시계 81번으로 무조건 일단 가능성 있는 거 용어 정리 아니면 광역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일 거야. 둘 중에 어느 게 더 잘 나올 것 같으세요 이거?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중에서? 얘가 훨씬 더 잘 나와요. 근데 얘를 해놔야 얘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한 거지. 그럼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절차하고 내용 중에서 주로 나오는데 그 박스 보시면 국토개법 전체 내용이 크게 세 개로 나눠지는 걸 알고 시작해야 이게 잘 보여요. 일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국토란 단어입니다. 얘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토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그 토지를 앞으로 개발하려면 반드시 뭐부터 짜자? 계획. 그래서 계획 파트에서 세 가지가 나온 거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 세 가지 중에 두 개는 묶어서 하나로 뭐라고 하냐면 기본하고 관리계획 묶어서 뭐라고 그랬지? 도시군 관리계획.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광역도시 포함 안 되죠? 그리고 광역 종합 기본 들어가면 다 무슨 계획이라고 그랬지? 비구속. 그래서 수립해서 무슨 절차에? 승인. 근데 구속력이 있는 거는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걔는 입안에서 뭐야? 결정하는 거야. 그럼 그 내용 중에 가장 구체적인 게 뭐겠네? 도시군 관리 계획. 그래서 걔가 용계, 기도, 지, 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에 용도 지역부터 7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까지가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계획 파트 세 가지 하면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1번부터 7번까지는 뭘로 하는 거냐면 전부 다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거야. 그럼 용도 지역 지정도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지구 구역이나 기반시설, 도시개발 정비사업, 지구 단위 계획,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다 뭘로? 도시군 관리 계획. 근데 아무리 뒤져도 그 안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랑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없거든요. 그거 없다는 얘기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밑에 계획 밑에 보면 이용 파트 나올 거예요. 계획 밑에 이용 있죠? 그럼 계획에 맞춰서 이용해야 돼요? 내 멋대로 해야 돼? 그럼 계획을 짰던 도시군 관리계획 짰던 사람한테 내가 너가 짠 계획에 위배되니 안 되니 물어봐야 되죠. 그럼 도시가 어디라고 하는데? 특광, 특특, 시군. 그러니까 내가 하는 개발 행위는 이용하는 행위는 전부 다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문제가 생긴 게 해당 지역에서 허가를 해주려고 그랬더니 야 여기 너무 기반시설이 부족해가지고 기반시설은 부족한데 설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따라 규제하는 게 달랐죠. 그래서 기반시설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하면 많이 못하게 묶어라. 그게 뭐예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래서 행위자는 뭐 한 거예요? 강화한 거야. 건폐율, 용적률 강화를 했는데 시행령에서는 용적률만 건드린 거죠.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설치가 뭐 하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뭐 내놔라? 돈 내놔라. 그럼 요거는 전부 다 누구 권한자겠네?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하는 거야.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국장이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하는 거야? 응? 특광, 특특, 시장군수가 하는 거야. 까먹지 말라고. 특광, 특특, 시장군수가 허가권자잖아. 예. 근데 국장이 지정한다는 동 시도지사 지정한다는 꼬신단 말이에요. 넘어가면 안 돼. 이건 다 개발행위 파트야. 예. 그리고 개발밀도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중에서 행위장 강화랑 돈 내놔 중에 어느 게 더 기분이 나쁜데? 그래서 걔는 그 돈 갖다 의심스럽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의심 거쳐야 되는 거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뭐만? 심의만. 절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게 아닌데 도시군 관리인 것처럼 꼬시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용 다 하고 난 다음에 규제를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토지 가지고 투기하는 놈들이 생겨서 무슨 파트도 들어갔어요? 거래. 그래서 원래 이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과 거래에 관한 법률 이랬어야 돼요. 근데 뭐를 빼버렸어요? 거래. 그 사람들이 그래서 국토개혁법에는 거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있어요. 토지거래 뭐 받아야 돼? 허가.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제도 구역 안에서 야 내가 먼저 공익용지로 쓸게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선매. 그래서 두 가지 제도가 국토개혁법 안에 들어있던 거고 마지막에 타인 토지 출입하고 행정심판하고 청문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국토개혁법 전체 내용인 거야. 그게 이제 들어있는 상태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간 사람하고 거기서 도관농자 외운 사람하고 완전 다른 거죠. 예. 도관농자가 용도 뭐예요? 지역. 용도 지역은 무슨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상위계획에 맞겠지 않겠네? 그러면 걔네들 같은 경우 계획을 짰으니까 그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 중에 주거지역은 뭘로 써라 이런 규제를 한 거죠. 근데 이용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그 규제에 맞아야 돼. 그러니까 개발행위라는 거 만들어 놓고 네 땅이 주거지역이어도 건물을 주택을 지려면 뭘 받아야 된다. 개발행위. 개발행위 허가 만약 받을 때 도시군관리 내용이 배치되면 허가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그 짠 사람이 특광 특특시군에게 허가 받으라 그 얘기야. 그래서 용계 기도 집 5가지가 하나씩 나올 건데 그러면 이제 밑으로 가볼게요. 박스 밑에. 그 박스 밑에 제일 먼저 광역도시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럼 얘는 시험에서 낼 수 있는 게 일단 광역계획 권이 먼저 지정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정권자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도에 걸쳐 있으면 누가 지정을 하면 되고 국장. 이게 시도에 있으니까 윗사람이 국장이 지정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같은 도 안에 시군에 걸쳐져 하는 거면 누가? 도지사가. 그럼 절대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란 말씀 안 돼. 국장하고 누가? 도지사가. 그 네모는 시험에서 틀리게 하니까 제가 외우라고 네모해 놓은 거예요. 지금 어디 하는지 알고 있는 거죠? 네. 여기 하고 있는 거야? 네. 가운데. 여기. 자취하고 있는 거지. 옆 사람이 딴 거 찾고 있으면 좀 가르쳐줘요. 네. 거기. 국장하고 도지사가 뭐만 거쳐서 하는 거예요? 심의. 중앙이나 지방 도계위 심의 거쳐서 지정이 돼야 광역도시계획을 짤 건데 그러면 행정계획 중에 광역도시계획은 방향 잡는 계획이란 말이야. 그래서 절차가 수립해서 승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기초조사부터 하여한다고 돼 있죠. 비구속은 들어는 봐야 되니까 공청회. 그리고 지방의 의견 들은 후에 수립이 되면 협의하고 심의 거친 후에 승인해야 공고해서 야 이거 관련소로 보내라. 그래서 수립권자한테 보내면 일반인들한테 공람시키는 거라. 근데 그 행정계획의 차이점이 위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바로 위에. 행정계획 해놓고 비구속하고 구속 두 개로 나눴죠. 무조건 비구속은 나랑 관련 없는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로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계획에 대해서 행정쟁송책이 못하고
광역 기본 종합 들어가는 건 다 이걸로 뺀 다음에 이거 아니면 다 뭘로 빼라? 구속적 계획. 그러면 일단 문제 푸는 애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시면 아까 광역 밑에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묶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도시군 계획. 그럼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건 전부 다 누가 해야 돼? 특광, 특특, 시군이 해야 되니까 공통, 기본계획 관리계획 공통으로 짜는 사람은 누구예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야. 근데 어느 게 방향 잡는 거죠? 기본계획. 기본계획은 그러면 수립권자가 예를 들어서 국장이 방향을 잡는 건 웃긴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했죠? 언니. 그래서 수립권자 바로 밑에 보면 원칙이 특광, 특특, 시장, 군수고 예외가 없음이 써 있을 거예요. 근데 도시공관리계획 이방권자 밑에 보면 똑같이 써 있어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인데 예외가 누구 써 있어요? 국장하고 도지사. 국가계획 관련되면 다 나와. 국장. 광역계획 관련되면 누가 짜고? 도지사가. 그러면 이제 기본계획 관리계획에서 차이점은 기본계획은 어느 분이 안 나와요? 국장이 안 나와. 예. 그게 제일 잘 나오고 이번에 개정되면서 그 기본계획 기초조사 밑에 추가라고 돼 있죠. 토지 적성 평가랑 재취약성 분석이란 걸 예전에 기본계획에서는 안 했는데 지금은 기초조사 과정에 토지 적성 평가랑 재취약성 분석을 관리계획 하기 전에 미리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추가됐기 때문에 시험 문제 지문으로 언급하겠죠. 예. 그래서 기초조사하고 똑같이 공청회 한 다음에 지방의 의견 들어서 수립할 때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원이 특광, 특특, 시장, 군수인데 거기서 시장, 군수만 누구한테 승인 없고 도지사, 특광, 특특은 본인이 뭐 하기 때문에 확정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만약에 되면 국장이 안 나오는데 국장이 나온다는 둥 내거나 중앙도시계획, 중앙행정기관자 이런 말 나오면 안 되죠. 누가 없기 때문에 국장.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는 그거 하나만 조심하면 되고 그리고 기초조사에 재취약성 분석이랑 토지적성 평가 추가됐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리고 관할 특광 특특 시군이 짜야 되는 게 맞아요? 짤 수 있는 게 맞아요? 짜야 돼. 근데 안 짤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잖아. 그래서 기본계획 바로 위에 수립 예외라고 제가 써놨을 거예요. 네모. 잘 찾고 있어요? 그러면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기에 같지 아니야. 인구도 얼마? 10만. 이거 50만으로 바꾸는 이유가 대도시 인구가 얼마죠? 그건 헷갈리게 하려고 자꾸 50만으로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구 10만 이하면 야 개발할 게 없다. 짜지 마.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가 광역도시계획 짤 때 이미 기본계획을 다 포함할 수도 있죠. 근데 안 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요 방향 잡는 게 나와야 도시군관리계획이 나오는 거죠. 그럼 도시군관리계획은 이제 입안에서 뭐로 바뀌고 결정.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바뀌는 게 공청회라는 표현이 뭐로만 바뀌어요? 그 공람으로 바뀌니까 자꾸 공청회로 된 거죠. 예. 그리고 지방의 의견 들어서 입안할 때 예외가 국장 도지사 있다라는 거 알면 되고 협의심의 거쳐서 결정할 때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결정 신청하고 도지사. 그리고 이제 특광 특특은 본인이 하니까 시도지사 대장인데 개정되면서 하늘이 주신 선물 뭐야? 걔는 시장군수가 수립하면 직접 입안하면 직접 결정한다로 바뀌었죠. 그래서 거기 맨 앞에 가면 별표 3개 해놨을 거예요. 지구단위계획 관련돼서 누가 입안했을 때 시장군수가 입안하거나 수립하면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결정권자에 한 명이 껴있다. 뭐 지구단위 관련될 때만. 그리고 밑에 가시면 광역하고 기본계획 비교해놨는데 광역도시계획을 짤 때 수립해서 뭐예요? 승인 절차. 얘도 수립해서 승인 절차. 여기서 뭐가 다른 거냐면 절차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 방향 잡는 계획이라. 그럼 수립할 때 얘는 광역도시계획 어디서 짜요? 그러면 어디야? 광역계획권.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있어요. 같은 도에 있으면 누가 지정해 줬겠네? 그럼 그 안에 있는 누가 짜서? 시장군수가 짜서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 얻으면 되고 시도에 걸쳤으면 누가 지정해 줬겠네? 국장. 그럼 그 안에 있는 누가 짜서? 시도지사가 짜서 누구한테? 국장한테 승인 청하면 되는데 몇 년 줍니다. 3년 안에 승인 청을 안 했을 때는 시로 되는 거 아니죠. 그때는 누가 직접? 도지사가 직접 또는 국장이 직접을 짜야 된다요? 짤 수 있다요? 에? 짜야 된다요. 예. 요청이란 말이 안 나오면 짜야 한다요. 예. 요청이란 말이 나올 때만 짤 수 있다요. 그러면 시장군수가 3년 안에 승인청을 도지사한테 안 하면 도지사가 직접 수립할 수 있다. 틀린 지문이에요. 요청이란 말이 없으면 해야 되는 거야. 예. 그러면 시장군수가 협의가 안 되면 윗사람이 누구죠? 도지사. 요청하면 같이 짜야 돼요? 짤 수 있어요? 요청이란 말 나오니까 짤 수 있다고. 그럼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누구랑? 국장이랑 같이 짤 수도 있다. 요청이란 말이 안 나오면 무조건 해야 된다요.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 국가계획 관련되면 누가 짜야 되지? 국장이 짜야 돼? 짤 수 있어요?
짜야 돼. 요청이란 말 안 나오면 짜야 된다니까. 예. 시장 군수가 요청해서 도지사가 단독으로 짜주세요. 그러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짤 수 있다. 요청이란 말이 나올 때만 짤 수 있다요. 요청이란 표현 없으면 짜야 된다. 예. 그리고 도지사가 짜면 승인 청할 필요 없고 국장이 짤 때는 승인 청할 필요 없죠. 본인이 승인권자였기 때문에 단독으로 짤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데 둘이 짜다 협의가 안 되면 조정 신청이라고 배웠어요. 지정 신청이라고 배웠어요. 그럼 도지사 국장한테 조정 신청하면 되는데 둘이 같이 가게 되면 거기서 조정하면 되고 혼자 가게 되면 얘가 야야 시간 너 얼마 안 남았어. 이행해라라고 뭐해?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조정하는 거야. 이거 외에는 틀리게 할 게 없고 얘는 어디서 짜는 거예요? 그럼 어디야? 도시가 어딘데? 시, 군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짜서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특광특특은 본인이 확정하는 거니까 여기는 국장이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와. 얘는 수리권자, 수인권자 둘 다 있는데 그 차이점이라는 거 보이려고 밑에 그린 거예요. 똑같습니다. 광역하고 기본계. 그럼 뒤에 넘겨보시면 문제 어떤 스타일이냐면 일단 광역도시계획 잠깐 보고 갈게요. 거기 맨 위에 가면 광역계획권은 그 국장하고 누가 지정하고 도지사가 그리고 나서 기초조사할 때 인구경제 사회문화 조사 측량하거나 직접 의뢰할 수 있는데 공청회라는 건 개최하기 며칠 전에 알려줘야 된다. 14일 전에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해서 그날 공청회를 주재하는 사람은 수리권자가 지명하는 자 가서 주재한 다음에 의견을 타당하면 반영하겠다. 그리고 지방의 의견 들은 후에 의견 제시 나오면 다 며칠로 기억하랬죠? 30일이야. 의견 제시는 30일, 통보는 60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수리권자가 거기 같은 도에 있을 때는 누가? 시장군수가 누구한테 승인 청하면 되고 도지사. 시도에 걸치면은 같이 안에 있는 누가? 시도의사가. 이 사람 누구한테? 국장한테. 몇 년 안에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3번에 도지사가 직접 짜야 되고 또 국장이 짜야 되는 거죠. 단 요청하면 1번에 시장군수가 누구랑? 도지사랑. 2번에 시도의사가 누구랑? 국장이라. 같이 요청했으니까 짤 수도 있다. 단 협의가 안 될 때는 조정 신청 제도고 그때 권고했는데 응하지 않았을 때는 직접 조정하겠다예요. 그래서 수리권자 내면 오른쪽에 네모 진한 거 7개 있거든요. 그 7개를 외울 필요 없어요. 보자마자 그 앞에 어느 지역이냐가 써 있으면 내가 생각해서 찍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번에 같은 도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을 하의한다라고 했잖아. 요청이란 말 없으면. 이 시도에 걸치면 그 안에 있는 누가?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수립, 하의한다. 3년 내 시장군수가 승인치 안 하면 도지사가 수립, 하의한다. 3년 내 시도가 승인치 안 하면 누가? 국장이 수립, 하의한다. 요청이란 말 나왔죠? 시장군수 요청하면 누구랑? 도지사랑. 시도는 누구랑? 국장이랑. 할 수 있다.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요청하면 누가? 도지사가 수립, 할 수 있다. 국가계획 관련되면 다 나와. 국장이 수립, 하의한다예요. 같은 말이야 다. 그리고 이거 짤 때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오른쪽에 시잘부 2 잠깐 볼게요. 8페이지에 시잘부 2 잠깐 보세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 위반상 특례가 얘네 둘이 나와야 그 다음에 무슨 계획이 나오는 거지?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오는 건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상위 계획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같이 짤 수도 있나? 그걸 무슨 위반이라고 했지? 동시 위반, 조기 위반, 같이 위반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구속력이 들어가는 건데 도시군 관리 짜다 보면은 도로를 설치하려고 140군데를 결정하는데 그럼 140군데 결정을 하면서 얘랑 똑같이 진행해야 돼요. 인구경제사회문화 조사에서 급한 데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급한 데부터 한다는 말은 차등을 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개 질문에 되게 잘 나와요. 시잘부 2에 네모해 놓은 게 1, 2, 3, 4, 5 중에 1번 봐보세요. 차등화 위반 하여야 한다. 동시 위반할 수 있다. 머스트랑 캔의 차이점이 뭔지는 알죠? 차등화 위반은 반드시 하라는 얘기고 동시 위반이라는 거 상위 계획 짤 때 조속히 위반할 필요가 있으면 같이 짤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공기보험계 부딪히면 당연히 누가 우선해? 그럼 얘가 우선한다는 얘기는 타당성을 잃었어.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럼 얘가 바뀌면 얘도 바뀌어야죠. 그럼 타당성부터는 몇 년마다 하는 건데 그럼 요 두 놈을 묶어서 우리 뭐라 부르죠? 도시군 계획 그러잖아. 그럼 전국에 다 짜 있는 계획은 도시군 계획이에요? 광역도시 계획이에요? 전국에 다 짜 있는 거. 도시군 계획이잖아. 얘는 광역계획과 안 묶이면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전국에 짜 있는 계획이 뭐라서? 도시군 계획. 그럼
다른 법에서 어떤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뭐에 맞아야 돼요? 도시군계획. 3번. 도시군계획은 앞으로 다른 법률에서 토지 이용할 때 뭐가 된다? 기본이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걸 광역도시계획은 그럼 택도 소리 하는 거지. 예. 광역도시계획은 전국에 다 짜는 게 아닙니다. 예. 4번.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그러면 그 도시마다 이렇게 하겠다 방향 잡은 거잖아요. 그럼 다른 법에서 그 도시에서 뭐 상하수도 부문 계획, 도로계획 짤 때 부문별 계획 짤 때 뭐가 기본이 되는 거야? 기본계획이. 그래서 따라봐. 기본계획. 부문별 계획. 따라봐. 부문별 계획. 앞으로 부문별 계획 하면 기본계획이 나와야 돼. 예. 근데 기본계획이 안 나오고 광역이 나오거나 관리계획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분별 계획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기본 계획. 분별 계획 뭐? 기본 계획이야. 예.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어요. 예. 분별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은 뭐야? 기본 계획이야. 예. 5번. 이번에 신설됐죠? 기본 계획의 기초조세 뭐 넣어라? 토지 적성 평가랑 재취약성 분석이 들어갔다. 예. 그리고 이제 요거 관련돼서 문제가 나오면 어떤 유형이냐면 요번에 지난달에 봤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7페이지. 간평사 문제가 똑같이 나온 적도 3번이나 있어요. 예. 그거 꼭 풀어야 돼. 거기 7페이지 맨 위에 가면 시절부 문제 첫 번째 거 하나 있을 겁니다. 예. 시잘부 뜻이 뭔지 알죠? 예. 시잘데기 없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 시험에 잘 나온 부분이에요. 예. 국토계획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잠깐만.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내용하고 기본계획 내용 물어보는 게 기본적으로 나온다면 한 개의 도시의 방향 잡는 게 뭐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그럼 도시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거 방향 잡는 거고 얘는 어디에? 광역계획권에 2개 이상 도시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만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1번부터 봐요.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이렇게 써있죠.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도시 만들 때 이쁘게 해야 되니까 전 모든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2.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인구 배분하겠다. 지금 현재 한 개의 도시의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인구 배분 이건 전부 다 어디서 나와야 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가장 핵심이 인구 배분입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세종시가 인구 50만인데 80만으로 바꾸겠다. 그 기본계획 짜야 돼요. 예. 인구 늘리고 개발하겠다는 건 다 한 개의 도시에서 짜야지 광역도시계획에서 인구를 늘리고 하는 건 할 수가 없어요. 2개 도시잖아. 예.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었어요? 2번. 3번에 광역계획권 녹지관리, 4번에 광역계획권 공간구조. 여봐, 4번에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가 나와야지 도시의 공간구조가 나오면 안 되죠. 예. 그리고 광역설 2개 이상 걸치는 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일단은 대부분이 만약에 이번에 간평사 봤으면 3, 4, 5번은 안 찍어요. 3, 4, 5번 안 찍는다고. 광역계획권이란 말이 들어있잖아. 예. 그러니까 경관계획 같으면서 공간구조 둘 중에 하나인데 경관계획은 모든 계획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 기억해두세요. 경관계획은 모든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예. 그리고 인구 배분이라는 건 도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구 배분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들어가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또 이분이 출제한문에 들어가면 기본계획 내용 낼 수 있으니까 기본계획 내용 한번 보고 가면 됩니다. 예. 됐고 밑에 거 19회 때 우리 문제 한번 볼게요. 거기 국토계획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나왔던 스타일이에요. 이놈이. 그럼 1. 도시군 기본계획이 관리계획 수립할 때 뭐가 되지? 지금 상위계획이니까. 예, 맞고. 2.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나오면 누구 찍어야 돼 무조건. 기준 나왔는데 뒤에 가서 제일 많이 틀리겠던 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뭐 예를 들어서 시도지사가 정한다. 뭐 조례가 정한다. 이거 나오면 다 틀려요. 기준은 무조건 누구 찍어요? 국장 찍는데 2가지만 외우라고 그랬죠. 국토교통부 령으로 하는 거 2가지 있죠. 도시군계획 시설 설치 기준하고 환지계획 이 2개 빼고는 다 국장 찍는 거야. 예. 그럼 보자마자 답 기준 했는데 뭐가 나왔어요? 시도지사. 그럼 기본계획을 평생 공부 안 한 사람도 답은 2번 찍는 거야. 예. 기본계획을 본 적이 없는 사람도 답은 2번이죠. 기준 나오면 누구 찍으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시도지사가 정한다 했으니까 틀렸잖아. 예. 제 말은 기본계획을 20년 공부한 사람이나 기준에 국장 없다고 아는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인 거야. 예. 제 말 뜻은 문제 푸는 요령만 알면은 답은 찍을 수 있는 거잖아. 예. 그죠? 기본계획을 뭐 20년 동안 공부해봤자 무슨 의미 있어? 답을 못 찾는데. 그러니까 요령이에요. 시험은. 기준하면 무조건 누구 찍어야 돼? 국장.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40이 안 됐다. 그러면 대부분 2번 찍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40 넘는 순간부터는 노파심이 생겨서 3, 4, 5를 읽게 돼요. 3, 4, 5 읽는 순간 답이 두 개로 나옵니다. 예. 읽지 마셔야 돼. 기준 나왔는데 국장이 안 써 있으면 튄 거야. 근데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3번 봐볼게요. 어떤 스타일인지 봐봐요. 자, 3번에 시장 또는 군수가 기본계획 짰다는 얘기는 내가 관할하는 지역이 시하고 군이잖아요. 그럼 미리 당해 지역에 있는 시군의 의견 들어야죠. 맞고. 4. 특광 특특 2. 기본계획 수립하면 국장 승인 얻지 않죠. 본인이 뭐 하니까 확정. 맞고. 5. 특광 특특 시장 군수는 5년마다 기본계획 타당성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한다. 맞죠? 그러면 이제 답은 몇 번밖에 없구나. 2번. 근데 이 3, 4, 5 읽을 필요도 없던 거잖아. 근데 걔네 지분이 또 이제 기준은 국장으로 정한다고 해놓고 그 중에 5번을 5년마다를 3년마다 10년마다로 또 바꿔서 냈었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는 지문 버리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예. 기출문제 중에도 봐야 될 문제가 있고 볼 필요 없는 문제가 있어요. 얘는 꼭 봐야 되는 지문이에요. 자꾸 나오는 지문들이라. 세 번째 문제 봐보세요. 간평사 문제. 우리 거 베끼는 문제인데 국토계획 법령상 기본계획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1.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영어로 뭐였죠? 언니. 누구예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 여기까지 맞아요? 예. 기준하면 국장, 깔, 끔. 답 1번이에요. 예. 보자마자 1번이잖아. 예. 근데 이제 또 2번 읽으면 이상해집니다. 이제. 예.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다르면 더 큰 계획이 뭐라서 광역이 우선한다니까 이거 또 틀렸죠? 베스트셀러죠. 이 지문은 계속 나왔던 거예요. 예. 3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 미리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방의회가 승인기구예요? 의견 제시기구예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나와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시험장 가면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지방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지 않나? 자기가 뭐 법을 만들어요. 풀면서. 예. 지방의회 의견 제시기구죠. 예. 4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 10년마다 보자마자 틀렸죠.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부터고. 5번에 기본계획은 비구속이니까 들어는 말하니까 공람이에요. 공청회. 공청회 개최할 필요가 없다. 공청회 개최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정확하게 맞네. 그리고 나서 4년제 또 냈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 또 베꼈어요. 옳지 않은 거야. 이번에는 묶어서 광역하고 기본계획 묶어서 낸 거야. 옳지 않은 거. 1. 국장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미리 자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관계 자 비구속이니까 공청회 맞습니까? 의견 들어야 되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해요. 그럼 반영을 해야 된다. 법조문 그대로 쓴 거예요. 예. 타당하면 반영하여야 한다. 맞고. 2.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관할 구역에 속했다. 그럼 지정은 도지사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누가 나와야 돼요? 시장 또는 군수가. 근데 협의를 거쳐 뭘 했네요? 요청이면 할 수 있다야 하여야 한다야. 그럼 누가 단독으로?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깔끔하잖아요. 예. 내가 하여야 한다로 나오면 못 찾아요. 예. 요청이라만 나올 때만 할 수 있다. 예. 3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영어로 only, 특광, 특특, 시장, 군수며 수립 기준은 승인권자인 시도의사가 정한다. 우리 거 베꼈잖아요. 예. 아까 국장이 정한다를 베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낼 게 없어요. 거기서만 계속 내니까. 그러니까 승인 기준은 시도의사가 아니라 뭐예요? 국장. 그것만 알았어도 답은 일단 3번이네. 예. 틀렸잖아요. 예. 제 말은 한 개만 알아도 답은 다 나온다고. 기준은 누구였어요? 국장. 3번은 틀렸네. 답이네. 1, 2번 몰라도 3번 찍고 웃고 있어야 자격증 날라오지. 예. 4번. 도지사는 자 이제 누가 짰네요?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 기본계획 승인하려면 의협심이니까 뭐 먼저 나와야 돼? 협의. 관계행정기한 협의한 후에 심의 거쳐야 된다. 틀린 거 하나도 없잖아. 역겨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맞고. 5번. 특광, 특특, 시장, 군수는 몇 년마다? 5년마다 관할구역 기본계획 타당성 여부 전반적 재검토한다. 맞죠? 그러니까 나왔던 지문이 계속 변형만 됐을 뿐이지 특이한 지문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특이한 지문이 나오면 기본계획에 아까 제 취약성 분석이 들어간 거야. 예. 그럼 그 외에는 뭐 더 이상 낼 게 없잖아요. 하나 더 풀어봐. 이번에 나온 문제입니다. 따끈따끈해. 만져봐. 예, 따끈따끈해. 예. 국토계획 법령상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최근 추세가 세 개 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서 옳지 않은 것. 근데 다 봤던 지문인지 아닌지 봐보세요. 1번.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국가계획과 다르다. 그럼 당연히 뭐가 더 큰 계획인데?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당연한 거잖아. 예, 맞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이봐 또 나왔잖아.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르면 뭐가 우선해? 광역이 우선한다. 맞고. 3. 도시군 계획은 특광, 특특, 시군의 관할구역 그 지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토지 이용 개발할 때 이거 전국에 짜놓은 게 도시군 계획이잖아요. 그럼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거는 도시군 계획이잖아요. 그럼 토지 이용 개발 보전할 때 기본이 된다. 깔끔하네. 그리고 4번 도시군 계획은 당연히 상위 계획 국가 계획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 계획 내용이 국가 계획 내용과 다르다. 그럼 뭐가 우선해? 국가 계획 우선하다. 계속 나왔던 질문이죠. 5번 서울특별시장이 관할구역의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 부분, 교통 부분, 수도, 하수도, 주택 부분별 계획 나오면 무슨 계획이 부합돼야 돼? 기본 계획에 부합되지 않아도 된댔어요. 부합되라고 그랬어요. 부합돼야 한다. 틀렸네. 다 5번 찍고 웃고 있어야죠. 부분별 계획은 뭐? 기본 계획에 부합돼야 된다고 아까 그 밑에 시자부 2에서 봤었잖아. 그러니까 답은 이제 5번 찍고 웃고 있으면 간평사 붙은 거지. 됐고 이번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바뀌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요거 도시군 관리 이걸로 바뀌어요. 그러면 문제 한번 보고 올게요. 바로 밑에 시절부 2의 박스 점선 박스 밑에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냥 오전 11시 12시까지 잘 따라와요. 근데 1시에서 점심때 들어가서 점심 먹고 오면 사경을 헤매다가 끝날 때쯤 되면 진도는 되게 많이 뺐는데 남는 거 없는 것 같고 점심에 국물 있는 거 드시지 마세요. 국물 먹지 마. 맞죠? 밥으로 먹어요. 밥. 목이 맥혀도 물은 먹어도 되는데 라면 뭐 이런 거 먹고 오기만 해봐. 라면 먹으면 30분 안에 내가 재워줄게요. 눈이 그냥 막 국물 많이 들어가면 이 속이 따뜻해지면서 졸리기 때문에 국물 드시지 마세요. 국물 있더라도 한 모금만 딱 먹고 물로 섞어서 희석하세요. 짠 기운 올라오면 졸리거든. 그러니까 국물 빼고 뭐 비빔밥 이런 형태로 드세요. 이런 얘기 해준 선생님 어딨어? 밑에 거 봅니다. 18회 때 기출문제 가볼게요. 국토계획 법령상 단순하게 도시군 관리계획 하나만 갖고 내는 스타일입니다. 틀린 거 고르라는 거야. 자, 이제 도시군 관리 나랑 관련 있는 거니까 주민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직접 참여 절차니까 제한한다 뭐 이런 거 나오겠죠. 그러니까 1번에 바로 나왔네. 주민은 기지라고 배웠죠. 기가 뭐예요? 기반시설, 지구 단위계 지정 좀 해주세요, 변경 좀 해주세요라고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절대 입안할 수 있다라는 표현 나오면 하면 안 돼. 제안할 수 있는 거야. 맞고. 2번 도시군 관리계획이 위에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함께 입안될 수는 없냐? 이거 있죠? 아까 동시 입안할 수 있다 그랬잖아. 조기 입안 같이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2번 틀렸네. 답이네. 3번 시도 대장이 나오면 결정문자거든요. 그럼 이제 나왔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고자 할 때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먼저예요. 심의 먼저예요. 의협심. 협의는 해야 된다니까 뭐 절차상 낸 거니까 맞죠. 4번 특광 특특 시장구수 얘 기본계획 바뀌면 얘도 바뀌어야 돼. 몇 년마다?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관리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 전반적 재검토하여 정비한다. 깔끔하잖아. 5.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고시가 있으면 며칠 후에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맞아요? 틀렸죠? 옛날에 18회 때는 맞았었어요. 옛날에 맞았는데 지금은 뭘? 틀린 거야. 이게 지금 뭐 그려줘야 되죠? 지형도면을 그려야 효력 발생하잖아. 그래서 지금은 2번하고 5번이 답이 된 거예요. 자, 일부러 안 고쳐놨어요.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러면 지형도면 5일 후라고 나오면 틀린 거구나 보시라고 내가 안 지운 거야. 해설에 써놨어요. 맨 끝에 정답 2개라고. 맞죠? 그래서 답은 몇 번하고 몇 번이에요? 1번하고 5번이 됩니다. 2번하고 5번. 왜 신경질이야? 2번하고 5번. 2번하고 5번이 답이에요. 9페이지 봐보세요. 9페이지. 9페이지 거기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하고 밑에 효과까지인데 이거 기본소로 따지면 30페이지 넘는 분량이야. 그러니까 그 도시군 관리계획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눈으로 한번 본 다음에 잘 나오는 거 찍어서 공부해야지 이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기초조사가 뭐냐 그 기본서에 있는 거 읽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초조사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혹시 모르니까 키워드 정도 몇 개 보고 가야지. 그럼 저기 맨 앞에 무슨 조사부터 들어가요? 기초조사.
자, 기초조사를 할 때 구속력 들어가기 때문에 야, 이거 광역도시계획 그대로 준용하는데 도로 깔고 났을 때 나중에 적성 안 맞으면 어떡하냐? 토지 적성 평가 해야죠. 환경성 검토도 해야 되고 재취향성 검토도 해야 되죠. 얘를 수정해 놨더니 기본계획 문제에서 올해 기본계획 집어넣은 거예요. 아예 애초에 기본계획 짤 때 같이 했으면은 이거 나중에 할 때 편할 거 아니냐. 그래서 넣은 거예요. 그리고 기초조사할 때 야 이거 근데 경미한데 할 필요 없잖아. 뭐야? 생략. 근데 지구단위계획 관련돼 가지고 현재 개발이 끝나서 나대지가 없고요. 도심지 위치했어. 주상공에 들어있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도심지는 뭐예요? 주상공이에요. 그런 지역은 굳이 토지 적성 이미 다 파괴됐고 환경 다 파괴됐는데 개발 끝난 이런 지역, 이런 서면 같은 지역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요거 생략 사유가 아닌데 기초조사를 안 했어. 이거는 하자가 발생한 거죠. 그럼 이 계획 결정되고 나서 다시 하면 되잖아. 그래서 취소 사유로 돼 있어요? 무효 사유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기초조사는 그 위에 판례가 위반 시 뭐야? 취소야. 그래서 기초조사는 취소 사유예요. 기억해둬. 기초조사 뭐야? 취소 사유야. 근데 주민 공람은 나한테 구속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공람이라는 건 야,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다라는 걸 일간신문하고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해주고 와서 보라고 14일 이상 공람 기간 줍니다. 근데 그 기간 안에 의견 있으면 제출하면 되죠. 그럼 60일 안에 통보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경미하면 생략 가능하고 국방상 기밀인데 이거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생략 가능한데 얘는 주협심, 주민공람, 협의심의 공통 생략 사항이에요. 그래서 주민공람하고 협의하고 심의할 때 국방상 기밀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이거 아닌데 생략을 해버렸어. 그럼 나한테 의견도 안 듣고 나한테 규제를 했다는 얘기예요. 중대한 하재요? 경미한 하재? 효력 있으면 안 돼. 행정소송해서 무효하면 이겨버려요. 판례가 무효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공람 없이 결정된 도시군 관리계획은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나한테 공람을 안 했는데 결정이 돼서 효력이 발생돼서 기분 나쁘면 이거 갖고 가서 소송 제기하면 이겨요. 왜? 무효라고 대부분 판례가 나왔으니까. 공람 안 하면 뭐야? 무효. 따라봐. 무효 사유야. 기억해둬요. 기초조사는 무슨 사유고? 취소. 주민공람은 무효 사유야. 근데 바꿔서 시험에서 두 번 낸 거야. 예. 취소하고 무효하고 바꾸면 안 돼요. 기초조사는 취소 사유고 주민공람 결하면 무효 사유다. 대부분 판례고. 지방의회 용계 기도지입 중에서 용도지역 지구구역 기반시설 광역설은 듣는데 지구단위 계획을 안 들어서 1, 2, 3을 외우는 게 아니라 지혜는 뭐 없다? 지 없다. 지방의 의견 정치에 지구단 없다를 기억하는 게 나아요. 예. 지혜는 뭐 없다? 지 없다. 그리고 입안할 때 특광 특특시군 예외 국장 도지사인데 입안권자에 아무리 찾아도 주민은 없어요. 그럼 주민은 입안을 못해도 뭔 할 수 있어요? 제한. 제한하게 되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도 있고 걔가 기다릴 거 아니냐. 통보가 옛날 60일이었다가 뭐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날짜 계속 낸다고 그랬잖아. 예. 근데 이번에 여지없이 또 간평사 냈어요. 예. 45일이 아니라 60일이 아니라 45일로 바뀌었어요.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30일. 그리고 나서 입안이 되면 결정 신청해서 협의 심의할 때 심의 중에 우리 건축계획 관련된 게 지구단위 계획이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랑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해야 되는 거는 무슨 계획 내용이 들어갈 때 지구단위 계획 공동 심의하는갑다. 그거 하나 기억하고. 그리고 시도대장이 원칙인데 국장이 하는 거는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국장이 하는 건 본인이 입안한 세 가지 하고 개발제한구역은 국장만 하는 겁니다. 근데 시가와는 무슨 계획 관련됐을 때만 국가계 입지규제 최소구역 반드시 국장만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 거 딱 하나 수산자원 보고역. 결정되고 나서 고시할 때 뭐를 그려줘야 되지? 지정되면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가야죠. 예. 그럼 이제 효력 발생하면 지금 현재 도시군관리계획은 고시하면 끝난 거죠. 그러면 고시하면 끝났다는 얘기는 고시한 내용에 야 이제부터 일당에서 뭐 하지마 규제하는 거잖아. 그럼 규제하면 행위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이 있는 거예요. 도시군관리 있는 게 아니라 딴 데 있어요. 근데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면 행위자는 어디 있어요? 용도지역 지정이 딱 됐어. 행위제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용도지구는 조례, 개발제한구역은 개별법. 이런 오빠들 어떻게 하니? 예. 용도지역은 계획으로 하는 거 아니죠. 지정하고 변경만 이거로 한 거잖아. 그 다음부터 이용하는 건 법에서 규제하는 거야. 계획은 만들어만 준 거고 규제하는 건 법으로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LAW, 로는 뭘로만? 법으로만 해야 돼. 그럼 거기 밑에 지정되면 누가 그리냐로 이제 화살표가 갈 거야.
밑으로 쭉 가서 왼쪽 쭉 가서 밑으로 가면 지형도면 하나 나오죠. 그러면 기초조사 하신 분이 입안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입안했던 입안권자가 지적이 표시가 돼야 내 땅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500분의 1 내지 1500분의 1로 그리는데 3000분의 1 내지 6000분의 1 그릴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온통 산일 때, 녹지이며 관농자일 때, 이거는 잘 나오진 않고, 그리고 급수가 제일 낮았던 사람이 누구죠? 그래서 도지사 승인 얻어야 국장 승인 얻어야 돼. 시험에서 또 나오면 국장으로 나올 거야.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 얻으면 30일 안에 얘가 대조해서 차고 없다 승인해주겠다. 그러면 그때 지형도면을 뭐예요? 고시하면 그때 효력 발생하는 거죠. 오히려 발생하는 거 없어진 이유가 얘 때문에 없어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쟁점상 진한 동그라미 2라고 돼 있죠. 가능성 제일 높은 게 진한 동그라미 1, 2, 3, 4, 5예요. 아니 검은 색깔에 숫자 써 있는 거. 그 진한 동그라미 숫자라고. 그럼 거기 지구 단위계 아까 전에 시장 운수가 위반하면 직접 결정한댔죠. 그거는 안 건드렸으니까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지형도면은 지금 현재 고시에 효력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왼쪽 가면 타당성 검토 아까 5년마다 하는 거 몇 개? 2개 있었는데 정비법에 가면 하나 또 나오잖아.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거 3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정비 기본계획. 근데 계획 말고 방침도 하나 있거든요.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이라고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요.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게 4개야 총. 근데 계획의 시험을 주로 낼 거니까 요 3가지 계획만 알면 돼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거 몇 개? 3개. 그리고 맨 밑에 기반시설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되면 이름이 바뀌죠.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도시군계획 시설. 그 결정된 땅에서는 이제부터 건축하지 말아라. 여기 싹 밀 건데 보상금 노리고 건축하는 애들 생기잖아요. 그래서 밑에 효과는 무슨 행위 금지? 건축. 단 결정해놓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못 짰어. 3년 안에 못 할 것 같아. 그러면 3년 동안 안 할 것 같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안 했거나 1단계에 포함이 되지 않았으니까. 3년 안에 할 게 1단계잖아요. 그럼 1단계 포함 안 됐으니까 3년 동안 안 할 거면 가공기라도 하게 해줘야지. 가가 뭐예요? 가설건축물. 공이 뭐예요? 공작물. 개가 뭐예요? 개축하고 재축. 그럼 시험에서 틀리게 할 거는 가공계 중에서 개축, 재축에다가 신축 넣는 거겠죠. 예. 신축은 안 돼. 보상금 늘어나요. 개축, 재축은 있던 거니까 보상해주겠다. 일단 그건 해. 그리고 가설건축물은 그러면 존치 기간이 몇 년 이내겠네? 3년. 3년 안에 안 할 거니까 허가해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법에 가면 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고 나중에 철거할 거니까 철근 콘크리트 안 들어가야 되고, 철거할 거니까 분양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되고, 도로 상하수도 간선에서 요하지 않고, 도시공개 시설부지의 기준에 맞아야 되고, 그 기준이 여기 있던 게 건축법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이 되는데 10년이 지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네. 장기간 미집행한 땅이죠. 그러면 몇 년간 안 했을 때 10년간 정말 기분 나쁜 사람은 건축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지목이 대인 사람, 그럼 사달라고라도 해야지. 무슨 청구예요? 매수 청구. 그럼 하려고 한 사람이 입안한 사람이잖아. 입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특광, 특특, 시장군수한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요거 10년 동안 기다려서 매수 청구 들어오기 전에 풀어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설한 게 뭐예요? 지방의회에다가 보고해라 미리. 10년 안에 안 한 거 빨리 보고 드리면 또 실시할 필요성이 없으면 보고하면 해제 공고가 떨어졌을 때 해제해버리자. 그 신설된 거죠.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몇 년 지나면 그 다음에 몇 년 더 지났어? 최대 강산 2번. 20년이 지날 때까지 안 하면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실효됩니다. 그리고 원래 매수 청구하면 뭘로 주는 게 원칙이지? 현금. 단 지자체 돈이 없으면 뭘로 줄 수 있어요? 채권. 진한 4대 있죠. 작년에도 진한 4는 해놨어요. 왜?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채권은 지자체나 국가가 발행하는 건데 의무자의 국가가 없기 때문에 누구만 발행해요? 지자체. 토지 소유자가 I want to 채권. 채권을 뭐 할 때? 원할 때. 근데 원하지 않아도 강제 발행이 있었거든요. 부재부동산이나 비업무용. 소나타 타고 다니라고 그랬죠. 용돈 얼마? 3천만 원. 3천만 원은 주되 넘는 부분은 뭘로 한다? 채권. 그러면 매수 청구 들어온 게 몇 년이고? 10년. 그럼 실효되는 게 20년. 몇 년 안에는 없어져야 돼? 10년. 상환 기간은 몇 년 이내? 10년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면 되죠. 말뜻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나서
지자체가 발행하니까 채권의 발행에 관한 거는 일반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법 가야 돼? 지방재정법 가야지. 예. 됐어. 그럼 이제 따끈한 문제 맨 위에 가보세요. 지난달 문제. 예. 국토개입 법령상 도시군 관리 계획만 설명한 건데 옳지 않은 것. 여러분이 못 봤던 지문들이 나오면 일단 답으로 찍지 마세요. 예. 1번 이해관계인은 그거를 포함해서 주민은 9페이지 맨 위에 문제. 9페이지. 9 맨 위에. 찾았어요? 네. 1.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주민은 기반인설 정비에 관한 사항 기가 뭐예요? 기반인설. 요거 이반권자에게 도시군과 이반을 제한할 수 있다. 맞죠? 맨날 보던 거잖아. 네. 2번. 국장은 국가계획 관련돼서 다 나와. 직접 도시군과 이반할 수 있나요? 예. 3. 도시군과 이반의 제한을 받은 이반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보해줘야 되죠. 며칠? 45일. 연장해서 30일. 근데 30일에서 틀렸죠. 예. 뭐 맨날 했던 건데 뭐 시험에 나오면 왠지 또 아닌 것 같고 막 그래요. 예. 4번. 개발 제한 구역은 누구만 지정한다고 그랬지? 국장. 도시군관리 국장이었지 않다. 맞잖아요. 예. 5.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뭐 해야?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맞잖아.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다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 지문이 계속 나오고 바꿨을 때 내가 당황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예. 그럼 충분히 맞추죠. 답 3번입니다. 예. 간평사도 볼만하죠 이제? 예. 맨 밑에 봐보세요. 17회 문제 봐보세요. 예. 이번에는 이제 세 가지를 다 묶어왔던 문제인데 국토계획 법령에서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설명 중에 옳은 것은 했어요. 1.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거지? 그죠. 광역계획권의라고 나와야죠. 특별시 광역시의 방향 제시하는 건 도시기본계획이지. 한 개 도시의 방향이니까. 얘는 어디에가 나와야 돼? 광역계획권의가 나와야죠. 예, 특동사고네. 1번 틀렸고.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거꾸로 써놨죠? 예.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모든 특광, 특특, 시군에서는 수립하여야 한다. 모든이란 말은 예외가 없다는 뜻이잖아. 예. 근데 아까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 경계 안 하고 인구 10만 이하만 안 짤 수 있다며요. 그러니까 그 지문을 알아야 이 지문이 보이는 거예요. 예. 모든이란 말 확 찢어버려요. 틀렸잖아. 예. 4번.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디에가 나와야 돼요? 특, 광, 특, 시, 군에 앞으로 뭐 하겠다. 개발부터 정비, 보존,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답 4번이네. 예. 점 2개 찍어놓은 게 답인 건 알죠? 예. 점 2개 찍어. 답을 번호를 써놓으면 자꾸 헷갈리니까 제가 점 2개 찍어놓은 거예요. 끝날 때 마침표가 2개잖아요. 예. 이거 10문제를 풀었는데 이제 한 거야? 예. 5번 봐보세요. 예.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잠깐만. 지구가 영어로 뭐였죠? 지구. 얼스 아니야. 블럭이야. 블럭 단위 계획이에요. 예.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에 블럭 지정하는 거야. EARTH 지구가 아니에요. 예. 지구 단위 계획 할 때는 얘 뭐라고? 블럭. 그럼 도시군 계획 수립 서울시, 부산시, 광역시, 울산시, 뭐 창원시, 뭐 그 해당 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 다 개발하는 거예요? 일부 개발하는 거예요? 전부란 말 나오면 순간 틀려버린 거지. 예.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 합리화를 위해 목적으로 짜는 도시군관리를 말합니다. 알아야죠. 답은 4번만 맞고 다 틀린 거네. 됐고. 하나 더 풀어볼게요. 오른쪽에 간평사 문제 3개, 2개 하고 우리 시험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국토계획 법령상 도시군 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것은 1. 도시군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구분한다. 그럼 뭐가 들어가서 틀렸네. 광역이 들어가면 안 되죠. 도시군 계획은 2개잖아.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되게 뭐 뜬금없이 이상한 질문이 튀어나오는 거는 일단 버려버리고 알 수 있는 거 X하다 보면 답 나와요. 예. 2번.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무슨 계획자이지? 도시군 관리계획이지. 용계 기도지잖아 이거. 2번 틀렸고. 3번.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 포함된다. 잠깐만. 무슨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뭐 무슨 사업이? 그 정비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지. 예. 도시군 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이 몇 개야? 도시군 계획 사업이 3개잖아. 기반시설이 도시군 관리에 결정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여기 신도시 개발하는 거, 도시 개발 사업, 구도시 정비하는 거, 정비 사업. 그럼 이 사업 3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그래? 도시군 계획 사업. 이 사업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면 되네? 시행자. 시행자가 짜는 계획이 뭐예요? 실시계획. 실시계획 작성해서 뭐 받으면 되겠네? 인가. 인가 고시간 하면 공사에 뭐예요? 착수. 착수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준공문서 받으면 되죠? 예. 그럼 이 3가지 사업은 전부 다 똑같이 진행하겠네? 그럼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은 누가? 시행자가 무슨 계획 짜서? 실시계획 짜서 인가 받아서 준공문서 받고 끝내는 거야.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도 누가? 시행자가 무슨 계획 짜서? 실시계획 짜서 인가 받아서 수용 환지 방식 끝내서 공고 다음날 없어졌잖아요. 그럼 정비사업도 누가? 시행자가. 근데 얘는 실시계획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정비사업이 몇 개야? 6개. 얘는 도시개발 사업은 1개.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 1개.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계획 사업이 8개예요. 근데 얘는 사업이 몇 개야? 실시계획이라면 못 알아들으니까 사업 시행 계획으로 바뀐 거지. 실시계획이란 단어를 뭘로? 사업 시행계획. 무슨 재개발 사업 시행계획, 재건축 사업 시행계획 한 거죠. 무슨 말이야? 이 3가지가 전부 다 무슨 사업이에요? 도시공계획 사업. 그럼 정비 사업은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이에요? 도시군계획 사업이야? 도시군계획 사업인데 시설 넣어놨잖아. 예. 3번 왜 틀린지 알죠 지금? 예. 이렇게 틀리는구나. 4번. 도시공계획 시설은 무슨 시설들이 있었는데 기반시설 53가지 중에 무슨 계획으로 결정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됐을 때 뭐라고 그래? 도시군 계획 시설. 5번. 자동차 및 건설 기계 검사 시설과 그 시설의 기능 발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 편. 자, 자동차 건설 기계 이거 운전 학원, 자동차 학원 무슨 시설이죠? 기반시설 속한다. 깔끔. 5번 답이네. 예. 하나 더 따끈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이거 국토계획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잠깐만 이거 봐요. 도시군 기본계획 이 내용이 18개인가 있어. 그 18개를 다 외워야 돼? 못해요. 그럼 분명히 답은 도시군 관리 내용 들어가 있을 거예요. 도시군 관리 내용이 몇 개인데? 6개. 용계기도 지2이잖아. 걔가 들어가서 답일 거예요. 봐봐요. 이건 외우는 거 아니에요. 1. 토지 이용 개발에 관한 거 어떻게 하겠다. 도시 방향 잡아야죠. 이 용도 지역을 지정, 이거 뭐야 이거. 관리 계획이잖아. 그럼 답 2번인 거지. 예. 경관은 다 들어있다고 그랬잖아. 3번, 4번에도 경관 들어있네. 방지에 관한 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거 다 기본계획 내용인데 뭐는 없다. 용도 지역 지정. 이거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뭐 크게 막 어려운 거 아니죠. 예. 그리고 밑에 마지막 우리 시험 문제 13번 18회 유사 기출문제인데 국토계획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었을 때 지형도면 작성과 고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거, 맞는 거 찾는 겁니다. 4개가 틀렸어요. 1. 지형도면은 축척을 500분의 1 내지 2000분의 1 작성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야. 얼마? 1500분의 1이야. 1500분의 1. 2번. 지형도를 사용하여 누가 그렸죠 이거? 이반권자가. 원칙적 이반권자가 지형도면 작성하고 고시를 딱 하면 비로소 그때 효력 발생하죠. 깔끔하죠 이제. 예. 답 2번입니다. 예. 3. 시장 또는 군수. 대장은 빼고 일반 시장 군수 윗사람이 누구죠? 도지사. 지형도면 작성 누구 승인 얻어야 이렇게 나왔다니까. 국장이라고. 국장 아니야. 누구 승인이에요? 도지사 승인. 4. 지적이 표시된 어디 위에다 그래? 지형도에 그래야지. 그래서 지형도면이잖아. 지적도면이라고 배웠어요? 지형도면이라고 배웠어요. 지형도에 그렸으니까 지형도면이지. 예. 지적도에 그리면 지역고시겠죠. 예.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을 명기한다. 그린다. 예. 5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몇 년 주저해? 3년. 그러면 지형도면 고시가 없으면 3년이 된 날에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이런 거 없어요. 예. 왜? 지형도면 고시가 있으면 효력 발생한다며. 그 얘기만 있고 실효 규정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나머지 5번은 삭제된 거고 4번은 지형도인데 틀렸고 국장에 도지사인데 틀리겠고 1500분의 1인데 2000분의 1을 바꾸는 거잖아요. 예. 답은 2번이 된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가 행정계획 관련된 거 끝난 거고 잠깐 쉬었다가 시절부 3, 4, 5번 들어갈게요. 예, 잠깐만 쉬겠습니다.